그러면 이처럼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무소를 왜 공정사무소에서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소정서에 대해서 공정사무소에 인정을 하는 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희 법인에서 변호사로서 소송이나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공정인으로서 공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정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차용증 같은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공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서정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럴 경우 그분들께서는 사서정서 인정이 무엇이냐고 대묻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공정사무소에서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공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공정사무소의 업무는 크게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정서의 인정을 나눠줄 수 있는데, 차용증과 같은 사무소의 경우 공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공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서정서 인정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서정서 인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서정서라는 것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한 공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관련돼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제가 공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접하게 되는 사서정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합의서, 그리고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문서에 대해서 공정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공정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는 그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된다든지 사회상규에 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무소를 왜 공정사무소에서 인정까지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서정서에 대해서 공정사무소에 인정을 하는 이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서와 관련된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문서를 둘러싼 많은 분쟁이 있어 왔는데, 그 상당 부분은 그 문서가 작성자의 뜻에 의해서 진작에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의 경우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공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공문서의 경우 진정 성립이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문서의 경우 이런 진정 성립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의 진정 성립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사문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사서정서의 인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사서정서의 인정이라는 것은 사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 성립이라는 것은 그 사문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뜻에 의해 작성되고 유저나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서정서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며 그에 대한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그 경우 사문서와 관련된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서정서의 하나인 계약서를 인정하는 경우 그 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 범위에 대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계약 당사자들의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서정서의 인정을 받아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서정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자가 어류라는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것을 인정받았을 경우 갑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만 갑이 어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 내용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서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로는 선서인정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선서인정이라는 것은 공정인 앞에서 문서의 작성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고 공정인은 인증서에 그러한 선서를 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 사서정서에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서정서에 인정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지 사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칼라 복사나 컴퓨터 스캔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없고 설사 인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증은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서정서의 인증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공정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 외부에서 전화로 공정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사서정서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정사무소에서는 인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서정서의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은 사서정서의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서정서의 일종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것을 인정을 받은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인정받은 사서정서를 이용하여 곧바로 경매와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에는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곧바로 부여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과 같은 사서정서의 인증에는 이와 같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나아가 그 차용증이나 인증서의 내용에 강제 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만든 등 별도의 집행력 있는 문서를 받아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서정서의 인정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사서정서 인정과는 달리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